자, 오늘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생방송에서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생방송에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설명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다른 분이 여쭤봐서 강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영어가 좀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이 더 어려워. 자각차단, 우각차단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차단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성 이름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신 건데요. 바이베스큘러 플락을 진단을 받았다고 하셔서 거기에서 해서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LBBB, RBBB에 대한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댓글을 달으셨는데 이분이 복싱하고 몸이 더운 상태에서 찬물에 샤워를 했더니 갑자기 왼쪽 폐에 통증이 느꼈고 내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기흉은 아니고 심전도 쪽 문제 RBBB와 LBB가 있다고 대학병원 가랍니다.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겁이 많이 나죠. 당연히 복싱을 하시는 나이니까 뭐 젊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강의를 했는데요. 심장의 전기 자극과 수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심장은 심방과 심실이 있는데 심방에서는 피가 돌아오는 것을 좀 받아가지고 세게 펌프를 할 수 있는 심실로 보내고 심실에서는 근육이 튼튼하고 두껍잖아요. 그 튼튼한 근육으로 팍 밀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심방에서 들어와서 심실로 보낸 다음에 심실에서 세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방에서 심실로 보낼 때와 심실에서 짜내는 시간이 달라야죠. 동시에 이쪽에서 이쪽 보내는데 이쪽에서 이쪽으로 같이 펌프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쪽에서 보낸 다음에 밸브가 막히고 이쪽에서 꽉 누르면 옆으로 확 나가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을 잘 조율을 하지 않으면 심장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경세포들이 조율을 해요. 심장은 근육세포들이죠. 근육세포들이 꽉꽉 짜주는 건데 그 근육세포들이 움직이는 거를 조율을 하는 거는 신경세포예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를 그것만 특별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 신경세포들을 우리가 퍼킨지 파이버라고 부릅니다.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딱 한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 머뭅니다. 살짝 머물렀다가 그 다음에 싹 내려가면서 이 오른쪽으로 가는 라이트 번들이 있고 이쪽이 좌심실인데 이쪽으로 가는 신경세포들이 자극을 탁 준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전기자극과 수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레프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라고 하면 심방에서 여기 왔다가 여기서 살짝 머물렀다가 팡 쐈는데 왼쪽에서 병변이 생겨서 여기서 딱 못 가가지고 이걸 못 가는 거예요. 전기선이 끊어져도 심장에서는 근육을 통해서 전기자극이 가긴 합니다. 가긴 하는데 문제는 빨리 못 가요. 빨리 못 가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자극들이 천천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LBB 심전도를 보면 쪽 방향으로 가는 게 처지다 보니까 V1 쪽에서는 오른쪽에 리드가 있기 때문에 반대병으로 가는 여기 이 그래프가 이렇게 심전도가 여기가 굴곡이 길어지면서 밑으로 많이 내려오는 양상을 보입니다. 제가 이거 일반인들한테 보고 이거를 연습을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의대생들한테 가르쳐도 되게 힘든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하고 들으세요. 왜냐면 의사들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이런 문제가 있네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우리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대학병원을 가라든지 뭐 심장 의사를 더 보라고 하든지 그러거든요. 왼쪽이 막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되고 반대로 오른쪽이 막혔을 때 right bundle branch block이라고 해서 오른쪽이 막혔을 때는 1번에서 3번 1번 리드가 모습이 약간 다르죠. RBBB는 밑으로 쑥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RBBB에서는 small r, small s, big R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R인데 여기서 살짝 요만큼 올라갔다가 밑으로 살짝 내려가고 많이 조금 더 많이 올라와서 빅 R이라고 하고 그런 양상의 굴곡을 보이는 게 우각차단 라이트 번들 브랜치 블락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는 게 바이베스큘러 블락이라고 하는데 바이 양쪽에 다 문제가 된 거예요. 오른쪽이 막히고 왼쪽이 막혔는데 왼쪽에서 left anterior 앞에 부분에 파이버가 블락이 된 거를 뒤에 막히는 것과 앞에 막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가장 흔해요. 코로나리 아터리라고
혈관이라고 해서 심장을 피를 주는 그 혈관이 이렇게 와서 앞쪽으로 쫙 오는데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여기가 공급이 차단이 되면 이 세포들과 이 세포들이 다 죽죠. 그렇기 때문에 심장 앞쪽으로 가는 전선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신경줄이. 그러면 심장에 제대로 된 펌핑 작용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런 질병을 가졌냐? 지금 복싱을 할 수 있는 젊은 나이에 그런 일이 왜 생겼을까? 40에서 50% 정도를 선천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하면 선천성으로 생긴 거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유전자의 변이, Progressive Familial Heartblock이라고 해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그 세포를 만드는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로소말 도미넌트라고 해서 유전자가 항상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엄마한테서 아빠한테서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돼도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이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아니면은 자기 할아버지 때나 할머니는 큰아버지, 큰어머니 큰아버지, 큰어머니는 딴 식구구나. 큰아버지, 고모 이런 사람들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좀 나이가 들으면 심근경색증이 훨씬 많죠.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LAD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파이버들이 죽는 경우. 그런데 이제 젊은 나이에 심근경색증이 일어날 확률은 좀 적죠. 하지만 젊은 나이에도 심혈관 질환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선천성으로 심장에 혈관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 심한 운동을 했을 때는 약간 막혀 있다거나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심장 판막, 특히 아ortic stenosis, 심장 판막에 문제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포타시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생긴 분들은 신경 전달 물질이 소디움과 포타시엄으로 익스체인지를 하면서 전압을 만들기 때문에 포타시움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전압에 문제가 생겨서 신경 전달을 못해요. 뭐 그런 전해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검사를 뭐 해야 되냐? 그럼 일단 벌써 심전도를 했죠. 그런 번들 브란치 블락은 심전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장 초음파로 보는 거는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전깃줄이 가는 거는 초음파로 못 봐요. 전깃줄은 심전도로 보는 거고 전깃줄에 뭐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문제가 심장을 펌핑하는 그 리듬을 제대로 하는지 아니면 제대로 안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심장 초음파로 볼 수 있어요. 초음파로 실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자, 그러면 움직이는 걸 보고 이 지금 신경 파이버가 어디에 손상이 됐으니까 요렇게 수축을 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데미지가 수축하는 리듬이 너무 많이 깨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거를 진단하는데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렇게 초음파를 봤을 때 뭐 그냥 이게 리듬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펌프 액션은 충분히 잘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치료 안 하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펌핑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펌핑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잖아요. 가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펌핑을 못하면 환자가 정신을 잃죠. 피가 안 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던 병력이 있다면 페이스메이커를 해야 돼요. 여기다가 전기 자극을 주는 그런 걸 심어야 돼요. 정신을 잃은 적이 없는데 초음파를 했더니 심장 비대증이 생겼어. 여기 심방에서 탁 짜고 이걸 탁 요렇게 짜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서 탁 하면서 얘가 이렇게 했는데 똑같이 오프닝이 되면 얘가 자꾸 이쪽으로 역류가 되거나 아니면은 짜야 되는데 밸브가 잘 안 열린다든지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심장이 비대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동시에 짜고 뭐 이렇게 하려면. 그래서 심장이 비대해졌다는 거는 이 리듬이 제대로 안 돼서 펌핑하는 혈액의 혈류가 제대로 안 가기 때문에 심장에서 그거를 컴펜세이션 하기 때문에 막 펌프만 내다가 보니까 이게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심장이 비대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대해졌다는 거는 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합병증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는 페이스메이커를 해서 정확한 리듬을 해서 심장에 더 무리를 안 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길게 설명하냐면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누구는 뭐 RBBB, LBBB 있고 뭐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는 하라고 하냐, 이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특히 주변에서 뭐 좀 공부 꽤나 하셨다는 분이거나 아니면은 뭐 조카가 뭐 외과 의사라거나 조카가 뭐 마취과 의사라거나 뭐 이러면은 의대를 나왔기 때문에 좀 아는 척을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뭐 환자가 그분들한테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LBB가 있다는데 뭐 페이스메이커를 하래, 이렇게 하면은 왜 그걸 LBBB 뭐 예전부터 있었다는데 왜 그걸 가지고 하세요, 이렇게 말을 쉽게 던질 수 있거든. 근데 그 사람이 정신이 잃거나 심장 비대증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내과 의사나 심장내과 의사는 뭔가 있으니까 그걸 꼬치꼬치 물어볼 텐데, 이제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나 뭐 이제 이쪽으로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아니면 안과, 그러면 뭐 대학교 때 대충 되게 심도 있게 배우진 않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그거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건데 많이 있는데, RBBB는 많이 있는데 뭐 그걸 가지고 왜 페이스메이커를 하재, 뭐 이렇게 쉽게 말을 던지면 이제 환자는 우리 조카가 그러는데 하지 말라는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환자가 해야 되는 경우에 안 하는 경우를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자기 전공 아니면은 말을 쉽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솔직히 나도 나도 심장내과 전문의는 아니지만 심장 얘기하잖아. 그렇지만 내과 전문이니까, 그리고 콩팥내과 전문이면 심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콩팥이 망가지면 심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나는 어느 정도 전공이잖아. 그리고 내과 전공 맞으니까 말을 하지만 완전 다른 전공이신 분들이 이제 자기 환자가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좀 이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환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사, 자기가 보고 있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보고 이건 페이스메이커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있다는 거 아시고 자신이 담당의와 항상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강의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일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런 초이스들, 선택이 있고 이렇게 대충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각자의 환자의 치료 방침은 반드시 자신의 의사와 상의하시고 올바른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